2011년도 3월 11일에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는데,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건 동일본 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진과 이제 함께 또 쓰나미도 발생을 했었고,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전원이 상실이 돼요. 이제 그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 분열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, 그 열을 이제 계속 식혀줘야 되는데, 그 식혀주는 게 그냥 자동으로 식혀지는 게 아니라 발전소의 모든 기기나 그런 장치들은 다 전기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전기 공급이 항상 돼줘야 돼요. 그러니까 발전소가 전기도 만들어내지만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도 전원 공급이 돼야 되는데, 이제 그 전원 공급이 상실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뭐 비상 발전기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,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핵이 이제 핵 연료를 식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상실이 되고, 그래서 그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,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 폭발도 일어나서 경락 건물이 파괴가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사물질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큰 사고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고인데, 뭐 체르노빌 86년도에 발생했던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거의 86년도니까 25년 만에 이제 또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고.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, 일단은 이제 이 방사능이라는 게 이제 한번 바깥으로 이게 퍼져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게 어렵고 오염을 제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, 지금도 보면 일본 그 후쿠시마 주변의 토양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, 또 하나는 이게 핵연료가 녹아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내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, 이거를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오염원이 되는 핵연료를 제거를 해야 돼요. 근데 그 핵연료가 녹아내려 있는 상태라서 제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,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, 여전히 방사선 세기가 너무 세고, 그래서 그 안에 뭐 로봇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,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계속 식혀주고 방사선 세기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또 냉각수를 주입을 하고 있는데,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오염된 물들이 이제 오염수로 발생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게 이제 흘러나오거나 또 그걸 모아놓은 오염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이제 작년 일본 정부가 이제 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죠. 그래서 한번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되돌리기가 어렵다. 또 지금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고 수습이 언제 끝날지, 또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라는 거는 이제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래서 우리도 뭐 핵발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,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.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, 앞으로 만약에 어디에선가라도 한 번이라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고,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발전소가 후쿠시마 사고도 그랬고 체르노빌 사고도 그랬지만 사고가 그런
어떤 폭발 사고 정도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한 주변 반경 한 30km는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되거든요. 근데 우리는 고리발전소 주변에 뭐 한 30km 반경 안에 이제 이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주요한 도시들이 다 들어가서 거의 뭐 한 3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전한가라는 그 위험성을 항상 이제 발전소가 다 안전하게 없어질 때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. 핵발전이 아무리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영을 되더라도 결국에는 핵폐기물이 남거든요.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고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예요. 근데 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해결책을 진짜 잘 만든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요. 특히 이제 이 핵 연료를 이제 가동을 하고 나면 사용 해결료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불리는 건데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워낙 방사선 세기가 세고 또 거기에는 되게 장기간 이 방사선을 내는 그런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뭐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 같은 그거는 거의 반감기가 한 24,000년 정도 되거든요. 플루토늄은. 그러면 반감기가 한 10번 정도 지나야 그 물질이 영향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뭐 거의 플루토늄이 사라지려고 하면 20만 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핵폐기물의 뭐 이런 위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 시간을 봤을 때 한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,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10만 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,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런 시설 이런 걸로 10만 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담보하기 참 어려운 거죠. 뭐 인류 역사가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았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발생을 한 상태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자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으로 봤을 때 자연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잘 찾아서 거기에 이 묻는 방법, 최대한 안전한 어떤 그런 그 장치들 가지고. 근데 그렇게 해서 고안한 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하에 동굴을 파서 아주 좋은 안반에 뭐 물도 안 들어오고 뭐 여러 외부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진에도 안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묻는 방식을 고민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최종 처분을 하는 방법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 가거나 그걸 완성한 나라는 없고 가장 많이 이제 이 진도가 나간 데는 핀란드인데 핀란드도 이제 최종 처분장을 동굴을 수백 미터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보관하는 시설을 짓겠다라고 해서 공사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 이제 그걸 뭐 운영하거나 완성한 단계는 아니고요. 근데 그것도 괜찮을지는 사실은 되게 여러 어려움과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한데 뭐 저는 이게 뭐 특정한 어떤 문제만 에너지의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.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변화들을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
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, 기후위기나 뭐 환경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막 다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변화를 가려고 했을 때는 아,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뭐 이렇게 하는데, 저는 그러니까 다 미루다 보면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, 어떤 집단에게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일으킨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가 더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,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 문제라고 사실은 인식을 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,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책임, 이거를 좀 같이 지겠다라는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, 인식도 변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근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또 다른 어떤 위기를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, 또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모든 편리함이나 이런 거를 다 똑같이 누리는 방식으로만 될 수는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줄이고, 에너지도 절약도 해야 되고, 뭐 이런 게 같이 가지 않으면 뭐 똑같이 다 쓸 거 다 쓰고 모든 거 다 뭐 이렇게 소비도 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또 버리는 게 너무 많을 정도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다 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, 누군가는 뭐 극복하겠지라는 막연한 걸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 어려운 힘든 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,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, 또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